병역특례법이 도입될 때는 예술과 스포츠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병역법, 병역특례법입니다. 이 모든 7가지 제도를 짧은 시간에 한번 압축적으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BTS 병역특례 논쟁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왜 시끄러울까요? 지난 5월 10일자 MBC PD수첩에는 BTS와 병역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병역특례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요원, 체육요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전무요원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특례 제도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국위 선양하는 예술가와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공감하고 있기도 하고 반감이 있기도 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체에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병역과 특례 제도의 핵심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역과 두 번째 현역 전환복무, 세 번째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고요. 또 오늘의 핵심인 예술요원과 체육요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관심사항인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리고 승선근무역, 마지막으로 특수병과사관이나 공중보건의, 이렇게 7개 제도가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특례 제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BTS 병역특례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MBC 뉴스데스크는 국가적 손실이다, 병역특례 BTS의 논란을 재점화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고요. 지난 5월 7일자에는 연합뉴스에는 BTS 아이들 최초 과연 병역특례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기사를 다뤘습니다. MBC PD수첩은 5월 10일자에 BTS와 병역특례 논쟁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급기야는 BTS 병역특례가 국회 토론의 주제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병역특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디스패치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위 선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91%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문화창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도 마찬가지로 95%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필요한 것까지는 85%가 공감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는 사람이 14%고 나머지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모르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하기 때문에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역사적인 근거부터 병역특례 제도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병역특례 대국민 인식조사가 디스패치가 조사한 바로는 국위선양 문화창달에 기여한 분야의 영향력에 대해서 K-POP, K-콘텐츠, 스포츠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98%부터 70% 이상으로 나왔고요. 예술 분야 기여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BTS가 64%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9%가 손흥민 선수 등이 우리 국가의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병역특례법 도입된 지가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약 반세기가 흘렀고요. 이제는 시대에 맞는 제도 변경이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더욱더 들었고요. 만일 혜택을 준다면 그에 걸맞는 의무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집안에서 BTS가 나왔다. 우리 집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작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가문을 빛낼 만한 사람은 밀어주고 빛난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땡겨준다면 어떨까요? 즉 가문에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 집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집안은 세금 제도는 있지 않겠지만 돈을 많이 기여하라 또는 무엇을 만들어라 재단도 만들고 기부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집안을 작게 생각하면 그런데 집안을 넓혀서 국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세금을 낼 수 있다면 혹은 평판이 있기도 하겠죠.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기부를 만들어서 이런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이라면 형평성도 얘기되고 그렇겠지만 작게 생각해서 우리 집안이라고 한다면 뭔가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3대 병역 명문가입니다. 병역 명문가 제도가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3대가 병역을 현역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종군을 했습니다. 만기 제대했고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통신암호병으로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제 아들은 강원도 철원 3사단에서 백골부대 포병으로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적어도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병역 명문가라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병역특례법의 도입의 역사적 배경은 73년도 유신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유신이라는 국가 체제 하에서 국가가 뭔가 이렇게 선양할 명분이 필요했겠죠. 그때 당시에 한국을 알릴 수 있고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법이 도입될 때는 예술과 스포츠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병역법, 병역특례법입니다. 이제 50년이 지났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으로 한번 본다면 아니 좋은 거는 더 살리고 부족한 거는 좀 극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폐지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문화계로 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병역과 특례제도의 모든 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역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있고요. 예술체육요원도 있지만 중소기업, 기업체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있습니다. 승선근무역, 특수평가사관, 공중보건의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7가지 제도를 짧은 시간에 한번 압축적으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역제도입니다. 현역제도 18개월입니다. 2020년도 6월 1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두 번째 현역 전환 복무제도가 있습니다. 18개월인데요.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 있는데 국방개혁 제도에 따라서 2022년 배정이 중단됐고 2023년도부터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됐습니다. 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세 번째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병역 대체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1개월인데 군사교육도 받고 공공기관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보충력 처분자에 대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제도고요. 네 번째 논란이 되고 있죠. 예술요원, 체육요원입니다. 손흥민, 조성진은 되는데 왜 BTS가 안 될까 논란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논란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죠. 34개월을 복무합니다. 국위 선양하기 위해서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로 73년도에 최초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약 5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 5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아신다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 분야는 예술 분야도 있고요. 체육 분야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둑도 들어갔습니다. 바둑이 예술요원일까요? 체육요원일까요? 체육요원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한국기원에 소속된 바둑기사 이렇게까지 변경이 된 거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죠.
감정적으로 내리는 결론보다는 그런 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달라져 왔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호 기사가 복무요원으로서 한국기원 소속 기사로 근무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을까요? 예술요원은 어떻게 될까요? 예술체육요원 한번 살펴보죠. 예술요원의 제도는 73년도부터 흘러왔습니다. 국제음악, 국제무용, 국제경영까지 있는데요. 국내 경영까지 있죠. 73년도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만들어진 배경도 있었죠. 또 84년도에는 5년 이상 중요 무용문화재에 전수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2008년도는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국악, 한국무용, 미술도 편입이 됐고요. 2020년도까지 이렇게 그때마다 제도에 따라서 그때의 사회 제도를 반영한 것이 특례 제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학생이 성장하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성장하면 옷 안 맞잖아요. 걸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폐지시켜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집안에 맞춰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육요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73년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 졸업 성적 상위 10% 이내도 병특으로 제도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온갖 다양한 제도들이 돼서 월드컵 16강에 올랐을 때는요. 2002년도 그때는 그분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야구도 마찬가지죠. 월드 베이스볼도 마찬가지로 4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죠. 이 제도가 이렇게 변경돼 왔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맞춰서 됐죠. 94년도에는 바둑도 마찬가지로 병역특례에 맞춰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도는 그때를 맞춰서 나름대로 변경하는 것도 다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요원, 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이렇게 있죠. 예술요원, 체육요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관심 있고 석박사 전문 연구요원 가고 싶은 분도 관심이 있죠. 이 분야는 어떻게 되어 왔을까요? 산업기능요원 매년 이렇게 선발을 해 옵니다. 현재는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석박사 전문 연구요원은 36개월입니다. 3년입니다. 또 기사 내용을 본다면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고요. 석박사로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속 마음이 쫄립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어지니까요. 기업체도 마음이 쫄립니다. 어떨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어떻게 될까요?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생긴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2016년도는 9,000명이었고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에서 2022년도는 산업기능요원은 1,600명이에요. 현역 3,600, 예비역, 보충역이죠. 7,000명. 전문연구요원은 2,400명인데 약간 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향후는 산업기능요원은 유지될 수도 있고 축소되는 부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그리고 병역 요원도 줄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유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축소될 경향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문 연구 요원은 어떨까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몇 년 전에는 국방부에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부는 축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도를 없애는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럽지 않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핵심은 제조업이 일반적인데 이 대목에서 핵심은 벤처기업은 10명이 아니라 5명 이상 직원도 그 회사도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업체로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제도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추가됐는데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까지도 소프트웨어업으로 병역특례할 수 있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석박사 제도는요. 연구소가 2인 이상의 석박사 요원이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이라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특례 산기능의 핵심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병역 특례의 도전 일정을 본다면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올해 2022년은 6월 달에 신청이 공고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연말께 돼서 인원이 배정된 걸로 한 반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22년 상반기는 준비를 하고 가점도 준비하고 평가를 준비하는 것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2023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선기능과 전문연구 요원은 짧은 시간에 막 도전한다기보다 긴 시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승선 근무역 대한민국 병특 특례 제도가 또 있죠. 뉴스에 또 보도가 된 제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제도가 바뀌니까 막 줄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발 좀 유지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3년을 하는데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분은 이렇게 3년 동안 근무하는 병역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없애기보다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 제도를 유지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병과사관 공중보건의 이런 병역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아시나요? 이런 유튜브 채널에 유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이 병역 특례 제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TVN에서 드라마였죠. 군검사 도베르만인데 저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특수병과 사관입니다. 군검사라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군검사,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다양한 것이 대한민국 병역특례제도 7번째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BTS 병역특례 논쟁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특례제도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7가지 중에서 오늘 예술 분야 요원과 체육 분야 요원을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그리고 공고나 마이스터 졸업하신 분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기업체에 근무하고 싶어 하시고 거꾸로 석박사 요원이 기업체나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시죠. 이렇게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가능성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